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매번 우리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일, 나에게 있을 수도 있는 일, 비슷한 일, 이런 것들을 또 함께 나눠보면서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이제 고민이 있었다면 그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요즘은 우리 TV 정규 방송 외에도 요즘은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선택해서 볼 수 있는 부분도 많고, 다양한 장르들이 우리 TV에서 많이 나와서 어쩌면 심심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여성분들 같으면 드라마, 시리즈, 요즘 넷플릭스니 많죠. 그런 데서 영화도 보고 하는데, 저도 방학 동안에 사실 영화를 참 많이 봤어요. 시리즈도 많이 봤고, 그 중에 범죄 수사 이런 거 되게 재밌어서 많이 보고 했는데, 사람마다 취향이 달라서 액션물, 로맨스 이런 것도 보는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포르노, 야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야동이라는 말이 정식 언어는 아니죠. 포르노, 성인들이 보는 19세라고 적혀 있는 포르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걸 보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이거를 정정당당히 가족들과 같이 보지는 않아요. 또 숨어서 몰래 혼자 아무도 없을 때 또 이렇게 보는데, 여기 우리 사례자분님이 또 보내주신 글에 의하면 야동 보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런 또 제목으로 사례를 주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순 중반에 있는 제 남편이 야동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포르노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야동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야동을 봅니다. 자녀를 독립시키고 둘만 덩그러니 남겨져 살고 있는데 남편은 삶이 지루하다고 합니다. 평생을 가장으로 살아온 남편이 얼마 전 일에서 손을 떼었죠. 처음에는 온전히 쉬는 시간을 갖느라 소파와 일체가 되어 TV와 맨날 씨름을 하더군요. 그래도 또 평생을 일하다가 이제 쉬는 거니까 별로 관여치 않았나 봐요. 그럴 수 있어. 쉬어. 푹 쉬어. 맞아. 지금까지 애썼어요. 라고 한 거죠. 평생을 건설 현장 등 육체 노동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우리 아내분은 굉장히 이해심이 높으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남편 덕분에 딸은 결혼을 또 잘했고 아들은 오피스텔을 내주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그러니까 열심히 산 덕분에 일단 자녀들은 다 독립을 시킨 상황이고요. 남한테 손을 내밀지 않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불편함 없는 그냥 우리 보통의 가정, 중산층 이라고나 할까요? 그 정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남편 그늘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남편이 이제 이렇게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할 동안, 나가서 이제 사업체에서 일을 하실 동안 그 주는 돈으로 저도 먹고 자고 놀기만 한 게 아니라 저 또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두 가구 방문하고 때로는 이제 시설에서 좀 이렇게 근무를 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도 요양보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활동을 하기에 하루가 힘도 들지만 바쁜 생활에 이제 힘이 들어서 바쁜 생활에 남편을 잘 챙기지 못하고 있지요.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네요. 이제 나이가 60이 넘어서 계속 사회적인 활동을 하니까 이제 힘에 부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 대해서 일일이 세세히 면밀히 살펴주지 못하고 잘 챙겨주지 못함에 대한 미안함도 되게 많으셔요. 오히려 또 남편이 이제
직장을 그만두셨기 때문에 오히려 집에서 나 대신 나는 이제 나가서 일을 하니까 나 대신 남편이 가사일을 돌보는 이제 전업주부로서 역할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더 컸다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한다는 것이 몸에 붙이는지 집에만 들어오면 거의 쓰러집니다. 그 펄펄 뛰던 우리 신체적인 어떤 모습이 이제 60이 넘었으면서 노화가 되면서 버겁다는 거죠. 걷는 자체도 힘들고 근데다가 다른 사람을 보살핀다라는 것은 에너지 소진이 굉장히 많은 일단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이 힘든지 외로운지 뭐 이렇게 살펴볼 겨를이 없어요. 일단 나 자신이 뭐 더 힘들고 더 막 그냥 쉬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더 크니까 뭐 그렇죠. 남편 맨날 집에 있으니까 좋잖아, 편하잖아, 일 안 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나 없는 동안 빨래도 좀 하고 또 나올 때 되면 밥도 좀 해놓고 뭐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 어쩌면 그런 마음이 또 더 컸었고 남편이 또 그런 가사 일을 하시기도 하시죠. 낮에는. 그러니까 아내가 올 때쯤 되면 식사를 진짜 역으로 식사도 차려놓고 함께 먹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이 남편분이 건설 현장에 있으셨다면 굉장히 성격이 조금 좀 에너지가 넘치고 막 이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러지 않았는지 아니면 퇴직을 하고 난 뒤에 마음이 변화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두문불출이죠. 바깥에는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바깥에는 안 나가시고 친구분도 거의 만나는 경우가 잘 없고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계시면서 지루함을 토로한다는 거죠. 좀 나가서 영화도 보고 공원에도 좀 앉아 있고 뭐 시장도 좀 보고 이렇게 좀 신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좀 뭐 설마 내 몸이 좀 이렇게 시들시들해져도 나가서 바깥 사람을 보고 이런 생활을 하면 좀 에너지가 날 텐데 그걸 또 안 하시나 봐요. 그러고 보면 좀 소극적인 남편일까요? 소극적이신 분일까요? 그리고 집에만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또 아내는 나가서 일을 하니까 뭐 크게 뭐 남편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있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의식을 크게 한 적도 없다는 거죠. 솔직히. 자, 남편이 힘든지 외로운지 뭐 살펴볼 겨를도 없었고 또 뭐 힘들다라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일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오면 난 힘드니까 푹 쓰러져 잠을 잔다는 거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자다가 뭐 이렇게 중간에 문득 뭐 소변 때문에 일어났는데요.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는 거죠. 그 밤에 조용해야 되는데 거실에서 뭐가 그 야릇한 소리 뭐 이상한 소리가 났대요. 그래서 살짝이 나가 봤는데 남편이 글쎄 속옷을 내린 채 성기를 잡고 잠을 자고 있는데 TV에서는 아주 이상한 것들이 그냥 나오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 그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이런 경우를 접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분이 생각하는 남편은 굉장히 활동적인 것 같지만 활동적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조용하고 말도 없으시고 뭐 묵묵하고 뭐 이런 스타일의 남편. 그리고 이제 함께 살 때도 크게 뭐 막 이리 힘들게 했던 부분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범적이고 어떤 뭐 우리 일상적으로 말하는 착한 남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성실히 벌어서 자녀들 진짜 성장시키고 가르치고 성장시키고 출가시키는데 그 모습을 다 한 거죠.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남편인 것 같아요. 그러던 남편이 거실에서 내가 목격한 이 남편은 너무나 새로운 모습이고 정말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이거 뭐지? 뭐 이런 거죠. 이거 뭐야? 우리 남편이 잠 안 자고 새벽에 막 이런 거죠. 그렇다고 가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깨울 수도 없고 그 짧은 순간에 굉장히 마음감이 교차했죠. 깨울 수도 없고 이거를 끌 수도 없고 막 이런 불편한 상황이 엄청나게 이제 막 마음의 파장이 막 일어났던 그 순간이 이제 있었답니다. TV를 끄자니 또 남편이 눈을 떴을 때 자기는 분명히 안 끈 걸 알 텐데 꺼져 있으면 내가 끈 줄을 알았다고 하면 또 그 남편은 얼마나 또 갑자기 마음이 불편할까 민망할까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끄지도 못하고 그냥 두고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도 보면 굉장히 남편을 많이 이해하려고 하고 마음의 상처를 안 주려고 하고 서로가 굉장히 위해주는 그런 부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 그죠? 서로 위해주고 애틋하게 생각하고 서로 힘듦을 알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면서 함께 가는 배우자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지금 여기서도.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문제는 우리 살해자분님이 이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 아주 잠깐 그 TV에서 나오는 그 장면. 우리 보통 이제 포르노 여성분들은 많이 남성들보다 아마 접할 그 경우가 좀 적을 거예요. 그죠? 경우의 수가. 근데, 한번 그 봤던 그 모습이 강렬하죠. 강해서 이게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머무르고 있는데, 계속 이제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밤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불면에 시달리게 된 이런 상황이 왔나 봐요. 그러면서 남편은 모르죠. 아내가 자기가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비디오를 봤는지, 워낙 있는 그대로 두고 들어왔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가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그 이후로도 남편은 가끔씩 거실에서 주무시곤 하는데, 잠을 잘 때마다 그 포르노를 볼까요? 이제 이렇죠. 그러니까 한번 그 모습을 목격했는데, 내 옆에 남편이 잠자리 없으면 또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 확인할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나는 불편하고 잠도 못 이루겠고 굉장히 이렇게 심적으로 지금 상황이 안 좋으시네요. 자, 그 이후로 남편 얼굴 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똑바로 보기가 이상해요. 내 남편 맞아? 내가 알던 남편 아닌데 라는 이런 마음이었겠죠. 언제부터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걸 볼까?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물어보지도 못해요. 그러고 보니 우리 성생활이 언제 멈춰졌을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고 보니 꽤 오랫동안 성생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있었어요. 자, 같은 방에 누웠지만 이불을 따로 덮고 잠을 자는 것이 편했고, 우리 나이 들면 그렇잖아요. 뒤척거리는 거에서 잠 못 이루고 뭐 불편할 수 있고, 그죠? 옛날에는 안아야만 잠을 잤는데 이제는 안으면 답답할 수 있고 그냥 편하게, 그래서 이불을 아예 따로따로 덮고 자다 보니까 이 작은 움직임에도 크게 터치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 편하게 잘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힘들고 피곤하니까 사실 밤에 같이 섹스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성욕의 욕구도 좀 감소되고, 남편이나 나나, 그죠?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같은 침상이지만 따로 이불 덮고 자면서 불편함 없이 지내왔던 세월이 꽤 오래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스킨십도 뭐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일어나면 또 일어나서, 그 이전에는 각자 직장 생활을 했었고, 지금은 남편이 그만뒀지만 또 혼자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일상, 일어나서 눈 뜨면 바쁘게 서둘러서 나가고 저녁 되면 들어오고, 그리고 또 피곤하니까 쓰러져서 자고, 이게 일상의 반복, 똑같은 일상으로 반복되는 이런 상황이었네요. 저는 피부가 접촉하지 않으니 성적 움직임, 마음에 같이 자고 싶어라는 마음도 생기지 않았고, 그런 거, 왜 우리는 같이 자지 않지? 이런 생각도 1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도 특별히 요구하지도 않았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을 목격했단 말이에요. 자, 야동을 보는 남편에게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그 장면을 목격한 후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고 피로가 겹으로 쌓여서 만성 피로로 많이 힘듭니다가 이제 이분이 도움을 좀 요청하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 상황, 지금 현재 이 상황이 되게 불편합니다. 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이러네요. 혼자 알고 있으니까 불편해요. 소통이 없으니까. 이런 걸 왜 보니? 라고 뭐 싸우기라도 하고, 뭐 설명이라도 좀 듣고 이랬으면 그냥 막 깨지든지 어쩌든지 확 터놔버리면 좀 편하실 텐데, 남편분을 굉장히 많이 배려했다고나 할까요? 남편에게 민망한 상황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혼자 지금 힘들어해요. 근데 이 상황이 그냥 해소되면 괜찮겠죠. 시간이 지나서 해소된다면 뭐 그냥 있어도 돼요. 근데 이게 희석되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워낙에 내 머릿속에 강렬하게 들었고 남편의 그 행위가 마음에 많이 걸렸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걸 볼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혼자서 답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함께 답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남편과 이거를 말을 안 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한 번은 말을 해야 되고 또 이 남편의 행위가 말하지 않으면 또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도중에 멈춤할까요? 글쎄요. 포르노 보는 것보다 더 재밌는 일, 더 유익한 일, 뭐 이런 게 있으면 멈춤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런 생활이 지속된다면 멈춤하지 않고 그냥 틀어놓고 보겠죠. 우리 연세 드신 어머니 TV 틀어놓고 주무셔요. 꾸벅꾸벅 졸으셔요. 그런데 TV를 끄면 그러잖아요. 보고 있다, 끄지 마라, 막 그러시잖아요. 다 듣고 있다, 뭘 하시는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지만 이게 선잠, 네, 그러면서 뭐 계속 보는 것도 아닌 것이 안 보는 것도 아닌 것이 이런 상황이 우리 있잖아요, 주변에. 아마 남편도 그런 거 아닐까요? 보는 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도 아닌 것이 그러면서 또 보다 보니까 자극적인 장면이 나오니까 자위를 하는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 대해서 아무도 어떤 제지를 가하지 않으면 그냥 일상이 돼버리겠죠. 매일같이 이 행동을 행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난 알고 있잖아요. 이미 봐버렸어요. 남편을. 또 다른 모습의 남편을. 그러면 그걸 평생 안고 갈 수 있나요? 매일 그냥 남편은 소파, 나는 침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 있으면서 나는 이렇게 잠 못 들고 남편은 저렇게 해서 잠 못 들고 그런 시간을 뭐 1년 하면 끝날까요? 아니잖아요. 남은 삶을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내가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 나서 봤더니 TV는 이런 게 켜져 있었고 자기는 이러고 있더라. 이게 뭐냐고. 라고 일단 말문을 좀 열어서 근데 이제 이 질문할 때도 민망하지 않게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또 그런 민망하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속내를 솔직하게 또 드러내는 것도 괜찮아요. 네, 뭐 남들이 있는 곳이 아니고 우리 둘만 있는 곳이니까 그냥 아내한테 좀 민망할 수 있고 남편이 그 모습 내가 보는 것도 나도 민망했을 수 있고 이 민망은 둘이 이제 감당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래서 왜 보는지 뭐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죠. 이제 말문을 열어서 이제 풀어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포르노를 왜 볼까? 왜 야동을 틀어놓고 볼까? 이게 제일 재밌어? 왜 볼까? 근데 왜 요즘 젊은이들은 이제 청년들, 뭐 젊은 세대들은요, 사실 커플끼리 같이 보기도 한대요. 근데 우리는 좀 9세대라고 하면 좀 그럴까요? 좀 민망해요, 사실. 민망한 이유가 뭘까요? 뭐 이런 거죠. 우리 여성이 그 속에 나오는 여성, 벗은 몸의 여성, 그 행위를 하는 여성, 이런 거 보면, 민망해요. 제 스스로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건데요.
자, 남편에게 물어볼 거예요. 왜 볼까? 왜 봤지? 처음에는 이제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뭐 볼 수 있어요. 처음. 내가, 나 이거 볼 거야로 시작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심심하잖아요. 집에 있는 일상이. 아까 보니까, 지루하다 그랬거든요. 하루 종일. 삶이 지루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루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가서 운동하고 뭐 조깅하고 이게 아니라 집안에서 지루함을 해소하는 것을 찾다 보니까 채널을 탐색한 거죠. 여러 가지 채널을 돌리다 보니까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고 봤는데 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보게 됐던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보니까 어떤 내 안에 감춰놨던 성적 욕구가 드러나고 근데 지금 아내는 자고 있고 그러면 나는 이 욕구를 해소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면서 같이 어떤 자위 행위를 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본 이유 뭐 말을 하시겠죠.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한번 봤는데 이 포르노라는 게 그렇거든요. 굉장히 세다는 거죠.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보면 이게 해마에 딱 들어오면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여기에 몰입하는 이유도 그런 거라는 거죠. 한번 보면 이게 쉽게 잊혀지는 부분들이 안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보게 되고 또 시시해? 그럼 더 강력한 걸 찾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란물 중독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독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어쩌면 이 남편분도 처음에 한번 봤는데 너무 강하고 물론 그 이전에 뭐 한 번도 안 봤다는 것은 또 아닐 수도 있겠죠. 옛날에 벌써 이 포르노를 본다는 것은 남성 세계에서는 하나의 문화로 작동될 때가 있었거든요. 안 보면 나 소외되고 안 보면 너 이상한 사람? 야, 그런 것도 안 봤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쩌면 학생 시절에 뭐 이렇게 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자 결혼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포르노에서 얻는 그 희열 또는 뭐 그런 느낌? 이런 것보다 정말 내 아내에게서 그 기쁨을 더 크게 찾았기 때문에 이걸 잊어버린 거죠. 말하자면 보는 것에 대해서. 그죠? 보는 것보다 함께 하는 내가 더 좋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일체 보지 않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랑 나랑 함께 있지만 어떤 과거의 그런 어떤 성생활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나도 이게 욕구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근데 살아있더라는 것을 발견한 거잖아요. 새롭게. 그러다 보니까 욕구 해소를 해야 되는데 피곤해 누워있는 아내를 보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깨워서 하자고 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착한 남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같이 그걸 이제 해소하는 방법으로 봤을 수가 있더라.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어쩌면 또 이분이 안 보려고도 했을 거라는 거죠. 끊고 싶어. 이제 그만 보고 싶어. 어쩌면 참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지도 않았을까. 이제 오늘은 이거 안 보고 드라마 볼 거야. 영화 볼 거야. 근데 이거를 좀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새벽녘쯤 되니까 또 생각이 나서 그 채널을 찾게 되고 끊으려고 애는 쓰는데 뭔가가 불편하실 그러니까 잘 끊지 못하는 내가 있음을 또 발견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끊을 수 없는 이유는 뭘까? 그래, 이런 이제 질문을 한번 통해 봐야 돼요. 왜 볼까? 끊으려고는 해봤을까? 근데 왜 못 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이제 말을 해봐야 되겠죠. 소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 때문인지 원인을 알면 답은 언제나 찾을 수 있잖아요. 이랬구나, 그랬구나 라고 하면 거기에 그 이유에 걸맞는 또 다른 즐거움, 이 포르노를 보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를 끌어다 놓으면 안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끊으려고 애썼던 그게 또 실행에 옮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혼자가 아니라 아내와 같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법으로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보는 거, 우리 과거에 봤을 수 있지만 함께 성생활을 하면서 잊었던 그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럼 새롭게 우리가 접촉하고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사랑을 새롭게 이끌어 가보는 그런 모습들을
해보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나이도 있고 서로 힘든, 그렇지만 힘든 부분에 서로를 위해서 아내분도 조금 시간을 낼 수 있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것도 남편분만 즐겁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나 또한 숨어있는 어떤 욕구를 이렇게 살아나게 함으로 인해서 나의 건강도 또 새롭게 건강해짐을 또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피곤해 이게 아니라 남편과 어떤 즐거움을 나눌까를 좀 생각해 보는 거. 뭐 꼭이 성생활 아니잖아요. 나가서 외식, 시간을 함께 나누는 거죠. 쇼핑을 한다든가 마트에 가서 같이 장을 본다든가, 어쨌거나 포르노보다 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해 나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다시 정리해 보자면, 혼자 끙끙 앓고 계시면서 불면증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자고 남편에 대한 이상한 시선, 왜곡된 시선 이런 거 가지시지 마시고요. 남편이 그것을 보게 된 이유, 왜 보는지, 그걸 끊으려고 해봤는지, 왜 못 끊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눠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뭐가 있을까를 함께 찾아가 보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시간 날 때, 물론 아내분이 힘드시지만 힘듦을 꼭이 수면으로만 또 다 해소해서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대화하고 남편과의 좋은 시간들을 만들었을 때 우리는 몸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게 또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시간 내서 남편이 집에서 24시간을 있으면서 지루해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한번 만들어가 보자고요. 가까운 공원에 손잡고 걸어본다든가 스킨십, 신체 접촉을 해가면서 새로움을 느껴보는 것. 이러면 아마 남편분이 안방으로 들어오시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부부간의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외로운지에 대해서 살펴봐주고요. 그 외로움을 혼자서 해결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마음 좀 가져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착하고 성실한 남편분이 정말 어쩌면 앞으로 삶을 더 건강하게, 진짜 아내분을 위해서 더 많이 열심으로 충성하실 것 같아요. 더 가사일 집에 계시면서 가정일도 더 많이 봐주실 것 같고, 또 들어오면 어깨도 마사지 해주실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킨십을 많이 가지시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두 분께 또 저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앞으로의 삶에 더 큰 박수를 받고 지지를 받고 그러면서 남은 삶을 행복하게 보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례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또 이제 두 번째 사례 또 한번 볼게요. 문화센터에서 가슴을 설레게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거 바람일까요?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평생을 수고한 스스로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얼마 동안 긴 여행을 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취미생활은 뭐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문화센터에서 그림 그리기 반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요. 자, 아내는 사실 아내대로 다른 활동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가자고는 하지 않았고, 또 요즘 이제 우리 부부 클럽, 이제 항상 부부로 움직이는 클럽에 같이 가자고 하면, 그런데요,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뭘 막바지에 그런 데까지 같이 가서 활동하냐고, 따로따로 놀자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긴 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자, 아내는 아내대로 원하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기에 저 혼자 문화센터 풍경화반에 들어가 그림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생전 처음 그림에 입문하는 거라 설레이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기초부터 배우는데 재미가 아주 솔솔합니다. 네, 아주 좋은 자기에게 맞는 취미를 찾으신 것 같아요. 자, 함께 배우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으나 또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제 저처럼 여기를 찾아와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함께 또 그림을 그리니까 굉장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또 삶을 사는 것 같아 행복했대요. 근데 거기서 저 또래의 여성분이 눈에 들어왔는데 관심이 가더래요. 저기 건너편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시선이 자꾸 그리 가고 이렇게 반측면으로 보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다는 거죠. 그냥 막연한 끌림.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았지만 그분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문화센터 가는 길이 가볍고 신이 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요 몇 해 전에 저도 그 대명항인가? 그 대명항에 그냥 갔어요. 그 대명항에 가서 뭘 사겠노라고 간 건 아니고 그 당시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이제 대명항에 가서 그 뭐 가도 뭐 별 볼 건 없었는데 그 대명항에 그 안에 이제 이 상가 뭐 생선도 팔고 뭐 회도 팔고 하는 그곳을 들어갔어요. 그 뭐 그냥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돌다가 그냥 나가기는 뭐 하고 해서 그 게장 파는 집에 그래 게장이나 사가서 오늘 저녁에 먹어야 되겠다고 게장집 앞에 딱 서서 이거 얼마예요? 뭐 얼마? 그래서 이거 주세요라고 하고 이렇게 봤는데요. 제 옆에 갑자기 너무 멋있는 사람이 한 분 서 계신 거예요. 얼핏 봤는데 뭐야 이 사람? 이런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슬쩍 이렇게 봤는데요. 정말 아마 어쩌면 이분이 생각했던 그런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참 생각했던 사람. 그때 여름에 반팔 하얀 와이셔츠에 쥐색 바지를 입고 이렇게 정말 멋있는 한 남자분이 거기 서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 게장 이렇게 했더니 뒤에서 목소리도 또 어쩌면 왜 그렇게 좋으신가요? 게장 맛있죠. 저는 1년 내내 게장을 먹습니다. 이러면서 서 있는 거예요. 봤는데 사람도 멋있는데 목소리까지 이거 반칙 아니에요? 목소리까지 막 좋으신 거예요. 근데 저 이미 지불을 했어요. 아니면 거기 더 서서 대화를 했었어야 됐나? 어떻게 1년 내내 게장을 드세요라고 계속 대화를 이어갔었어야 됐나요? 근데 이미 돈을 지불해서 어쩔 수 없이 사장님이 집어주시길래 들고 나오는데 걸음이 사실 안 떨어지더라고요. 계속 가면서 뒤돌아보고 저분 만나서 차라도 한잔 하고 싶어라는 저도 그렇게 굉장히 반짝하면서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저도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제 이렇게 진짜 뭐 미술관 동호회 이랬다면 매일 만났다면 저도 프로포즈를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대명항을 매일 가지는 않잖아요. 한 번 가서 본 분인데 저도 그렇게 아직도 제 머릿속에 이런 사람 한 번쯤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서라는 사람이 저도 사실 있었어요. 네, 중간에 이제 제 얘기였는데, 근데 이제 이분이 또 그런 상황이었네요. 참 희한한 것이 그분만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게 돼요. 무슨 28 청춘의 연애 감정이 막 들더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 쉽게 들지 않거든요, 사실. 나이 들어서, 그죠? 혼자 그분을 바라보며 그림을 배운 지 수개월이 지나서 용기를 내서 데이트 신청을 했답니다. 계속 바라만 보다가 원사이드 하다가 이제 용기를 내서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또 받아주셨네요. 뭐 이제 받아주셨다는 것은 그냥 같이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분은 말이 없으시고 지적 매력이 넘쳐나는 저보다 또 나이도 조금 더 많으셨대요. 네, 데이트는 이루어졌고 가까이서 보니 가슴이 더 술렁거렸습니다. 평생 아내만을 바라보고 아내만 사랑했는데 또 다른 매력의 여성분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죠. 제가 보수적 성향이 크고 일편단심인 거는 주변에서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자, 문제는 문화센터 다니면서 그분만 생각나고 멋도 부리게 되고요. 그림 그리는 날은 집에 이제 자꾸 멋도 부리고 나가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늦어지고, 그리고 그림을 빙자해서 주중에 데이트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자주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는 함께 여행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아내와 같이 있는 시간이 줄고 아내는 불만을 토로하다 못해 짜증을 내고 다툼도 이제 빈번히 발생을 합니다. 이럴 때마다
그분에게 또 뛰쳐나가요. 가서 또 만나면 편안해지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있나 봐요. 자, 그렇다고 내가 이분과 새로운 삶을 꿈꾸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좋은 거죠. 만나면 좋은 거. 근데 이제 아내가 계속 추궁하고 닥달하고 막 이러니까 자꾸 막 이상한 이 삐딱선을 막 타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자, 별일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지속적인 추궁이 정말 바람 피워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 제가 끌림이 있는 사람과 그냥 만나는 일이 부도덕한 건가요? 먼저 이렇게 부도덕한 건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 바람의 개념을 좀 볼 건데요. 여자가 생각하는 바람과 남자가 생각하는 바람이 좀 다르더라는 거죠. 바람은 어차피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생각하는 바람은 내 남편이 어떤 신체적인 접촉,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대화, 애틋한 눈빛, 이것만 바라보고 있어도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여자의 바람이거든요. 근데 남자가 생각하는 바람은 정말 함께 자고, 이런 것만 바람이라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 약간의 서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나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부도덕한 거 아니야.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날 뿐이야. 근데 아내 입장은 그것조차도 바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음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육체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만나는 것 자체가 부도덕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법적으로 허용된 관계, 그 이상의 관계는 친구 아니면 공개화되지 않은 관계는 불륜이라고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건데, 이분이 바라시는 거는 그래요. 편하게 여자 사람으로 같이 이렇게 만나면 편안해질 수 있는 만남이었으면 좋을 텐데 그럴 수는 없을까요?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사람과 불륜을 하고 같이 자고 이런 걸 꿈꾸는 거 아니야. 새롭게 우리 아내와 이혼하고 새롭게 결혼할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편하고 좋은 사람, 새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밥은 평생 먹어도 질리지 않는 집밥. 근데 외식하면은 새롭고 너무 만나고 그런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아내는 싫은 게 아니에요. 편안한 존재. 늘 봐도 그 자리에 있고 항상 편안한 존재로 내 자리에 있는데 어쩌다 봤는데 새로움이죠. 새로운 것에 대한 내 감정이 술렁거린 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늘 우리가 또 외식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내분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그럴 수 있구나라고도 한번 생각해 주는데 좀 더 좋은 방법은 그냥 저희 생각이에요. 이제 그분께 끌리는 이유가 있겠죠. 사실, 아내가 매력이 없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생 같이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게 살아왔으니까 이분에게 끌리는 또 다른 매력, 아내에게 없는 또 뭔가가 있을 거고 그걸 찾아서 또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가져볼 건데요. 이 만남을 비밀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보, 내가 그림을 그리다가 우리 함께 그리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을 만났다? 근데 너무 좋아. 여보도 한번 같이 만나볼래? 라고 해서 공개화시켜서 함께 만났으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와서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친구처럼, 또 언니처럼, 이제 아내 입장에서 보면 언니처럼, 또 외로움을 나이 들면서 우리가 서로 또 우리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같이 함께 끌어와서 같이 만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8 청춘, 진짜 28 청춘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 왜 나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냐라고 싸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제 마음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 사람들이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면적이 되게 커져 있어요. 그래서 다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좋은 취향으로 함께 만나는 이 과정 중에 있는 사람,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나도 또 그분과 아내, 언니, 동생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일 수 있지만 이런 관계로서 같이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삶을 또 이렇게 새롭게
끌어가 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우리 남편분도 편안하게 그분을 그냥 아내와 또 다른 사람, 네, 새로운 사람으로 만날 수 있을 거고, 아내는 또 그래 이렇게 만나니까 또 편해질 수 있는 모습이 또 될 수도 있죠. 제가 너무 막연하게 설명하는 걸까요? 저는 저라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하면 남편이 솔직하시잖아요. 뭐 그냥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대화를 해서 솔직하게 터놓았을 때가 솔직한데 지금 말씀을 안 하고 드러나면 이제 아내는 바람 피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아내에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터놓는 거. 그게 일단 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게 터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 이 사람 참 좋은데 같이 만나면 어떨까라고 해서 함께 아니면 자기도 그림을 배우면서 가볼래? 함께 해볼래? 뭐 이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또 누구에게는 굉장히 큰일일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또 내 남편을 누구에게가 좀 뺏긴다는 느낌도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넓게 생각하셔서 외로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의 사람의 폭이 이제 그 많던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또 새로운 사람의 폭을 또 넓혀가면서 함께 아름답게 또 노후를 즐겨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사례를 가지고 또 함께 풀어봤는데 우리 주변에 아니면 나는 또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부부와 함께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소중함 생각하면서 더 애틋한 마음을 좀 이렇게 새롭게 막 만들어가면서 지내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